자,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주공동 사업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요건은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에요. 일단 법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갖춰가지고 이런 지주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지주공동 사업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주들 중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의 동의를 요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주택법은요, 이러한 지주공동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비록 반대하는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옴으로써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100% 확보함과 동시에 지주공동 사업 형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법 제22조의 매도 청구 규정이에요. 자, 이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반대하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 말하는 것이에요. 이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반대 소유자이잖아요. 이런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부터 시작해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매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요. 그런 권한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지주공동사업의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즉 9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95%의 동의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5%잖아요. 5% 이하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매도하라 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구는 형성권이라고 해서 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소유권을 다 확보했을 때 바로 이러한 지주공동 사업이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재건축, 이것을 가로정비 사업이라 하잖아요. 이러한 소규모 주택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이런 법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과 가로정비 사업은 법이 정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상가 오피스텔은 임의단체인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별개의 단체, 즉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주공동사업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주공동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과 매도 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전체의 95%의 지주가 이러한 사업에 찬성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시간 및 이윤이 다른 방식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도해 봄직한 사업 방식입니다.